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연수 2과정 100% 합격 도전! 안녕하세요. 청각사 카페 매니저입니다. 청각사 연수 1과정에 이어 오는 8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청각사 연수 2과정이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2과정은 1과정과 달리 보청기가 중심입니다. 전국에 있는 보청기 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스텝, 그리고 병원과 의원에서 보청기 상담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쌤들이 주요 연수생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강의는 지난 15년 동안 겪어왔던 청각 연수생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온 그런 살아 숨쉬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연수 2과정 여러분도 100% 합격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힘껏 돕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내용으로 연수 2과정 시작 전에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연수 전체 일정과 운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 2과정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는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주에 토요일은 수요일에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실습해보는 실무 실습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론 강의는 1강부터 9강까지 9주 동안 총 19개의 강좌가 진행이 되고, 토요일 실습은 총 8회에 걸쳐서 각 실습 회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둘째는 연수 과정의 평가 체계와 합격 가이드라인입니다. 매주 수요일 온라인 강의가 끝나면 퀴즈 시험이 진행되는데 과목별 오디 선다형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만일 강의가 3개 진행된 날은 퀴즈 시험 문제가 총 6문제가 되는 건데, 이 퀴즈 시험의 점수가 합격 사정 기준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퀴즈 시험은 무조건 100점 맞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합시험은 객관식 50문제, 주관식 25문제로 총 75문제가 치러지는데, 종합시험 합격 사정 기준도 50%가 반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종합시험의 내역과 사전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연수 2과정 종합시험은 11월 4일 수요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메디힐 룸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종합시험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이므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 계신 쌤들은 미리미리 기차표 예매 등 사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 2과정에 관한 키워드는 모두 5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연수기간 9주 동안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온라인 강의 영상 시청과 퀴즈 문제 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토요일 실습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연수 2과정 강의와 실습 등 출석 인정 방법과 탈락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마지막 키워드는 종합시험과 합격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파트 1, 연수과정 전체 일정 이해하기입니다. 강의 일정과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수 2과정은 2026년 8월 19일부터 2026년 11월 4일까지 총 9주 동안 19개의 강의와 8회의 현장 실습이 진행됩니다. 강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데 하루에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3개까지의 강의가 진행되고 강의 1개당 대략 50분 정도 진행이 되며 강의 중간에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실습은 사전에 배정된 보청기 회사에서 오전조, 오후조로 나뉘어 진행이 되거나 인원수가 많은 곳은 A, B, C, D 이렇게 4계조로 배분되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시간은 오전조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고 오후조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 4시간씩 진행이 되는데 진행 실습 회사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합시험은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고려대 안암병원 메디힐 홀에서 진행이 되고 시험 입장은 30분 전인 6시부터 가능합니다. 시험은 온라인이 아닌 대면 시험이므로 제 시간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통편을 알아두시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방식은 OMR 카드가 아니라 시험지에 직접 정답을 적어서 시험지를 통째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 신분증과 간단한 필기구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을 타임라인에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개강입니다. 축사와 강의 2개가 진행이 되고 실습회사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실습회사 배정 고지는 이메일로 오는데 8월 22일 토요일 첫 실습이 진행되기 전까지 실습회사를 바꾸고 싶은 연수생은 수요일 발표 날부터 학회에 변경 요청을 해서 사전 승낙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카페에서 서로 실습회사 맞교환 사인을 맞추셔서 학회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고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추석 및 개천절 연휴로 인한 휴강이 진행됩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다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9강 종합 정리 시간에는 그동안 실시됐던 퀴즈 문제풀이와 11월 4일 진행될 종합 시험 문제에 관한 핵심 키워드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11월 4일 드디어 종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수 2과정도 모두 끝나게 되는데 합격자 발표는 약 2, 3주 후에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로 알려주고 인증서는 우편으로 배송해 줍니다. 이어서 강의와 실습 커리큘럼입니다. 8월과 9월에는 1강부터 5강까지가 진행이 되고 추석과 개천절 연휴로 인한 휴강이 끝나는 10월과 11월 4일까지 6강부터 9강의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의 및 실습 세부 내용은 따로 배부된 연수 일정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맞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단계로 강의 영상 시청을 위한 어플 줌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강의 1시간 전에 사무국으로부터 강의 입장 안내 메일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18시부터 제29차 청각사 연수교육이 다음과 같이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속 URL 이렇게 쭉 오고요. PC나 모바일로 줌 설치 후 URL 접속하여 성함과 학회에 제출한 메일 주소를 입력 후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입장이 허가됩니다. 그리고 줌 설치 후 접속해 주십시오라는 안내 멘트가 오고요. 접속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해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줌 접속 시 자동 출석 체크되며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첨부된 양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도록 이런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2단계는 정해진 시간 내 입장 완료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시간은 강의 시작 시간인 저녁 6시 정각을 의미하는데 늦게 입장 시 지각 처리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상 강의 입장 안내 메일은 저녁 5시 정도에 도착이 되고 입장이 완료되면 우측과 같은 이미지와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예전 TV 방송국에서 방송 개시 전에 보여주었던 화면 조정 시간과 같은 건데 여러분들 중 이미지가 보이지 않거나 음악이 들리지 않을 경우 접속하신 기기의 설정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으므로 기기 세팅을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퀴즈 풀이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모두 끝나게 되면 퀴즈 문제를 볼 수 있는 URL이 담긴 메일이 추가로 도착하게 됩니다. 퀴즈 링크를 클릭하면 문제가 보이게 되고 정답을 마킹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끔 보면 실제 강의 진행 시 퀴즈 URL이 도착되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연수생이 계신데 강의 단체톡으로 학회 메시지를 보내도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연수생 단톡방에 퀴즈 URL이 도착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시면 즉시 해결을 보실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퀴즈 제출입니다. 우측 이미지가 실제 퀴즈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찾아 마킹하면 되는데 마우스 정답 번호 앞에 작은 원을 클릭하면 마킹이 되고 정답 수정도 같은 방법으로 번호 앞에 작은 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마킹한 후에는 퀴즈 문제지 우측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미 정답을 제출한 경우 정답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제의 정답을 수정 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즉, 정답 수정 후 여러 번 반복 제출해도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퀴즈 제출 제한 시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면 제한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천천히 풀이하셔도 됩니다.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20-30분 정도면 모두 제출 완료하시더군요. 5단계로 출석 인정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의 영상 시청만으로는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의 영상 시청 후 퀴즈 풀이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우측 엑셀 이미지는 사무국에서 연수생의 출석 체크 내역을 기록해 놓은 자료입니다. 잘 보시면 강의 시작인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로그인한 입실 시간과 퀴즈 제출 후 로그아웃된 퇴실 시간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고 퀴즈 제출 여부까지 우측칸에 마킹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험생별로 출석 체크가 시스템으로 기록되어 종합시험 후 최종 합격자 사정 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사항 체크하겠습니다. 첫째로 온라인 강의 시청용 어플 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강의에 임박해서 어플 설치하고 사용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설치하시고 활용을 해서 익숙한 단계까지 숙달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청용 어플 줌에 대한 설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강의 영상을 실시간 녹화 후 복습 시 활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각사 카페에도 강의 영상이 업로드 되긴 합니다만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언제든 복습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녹화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PC 또는 모바일 등 각자의 영상 시청 환경에 맞는 동영상 실시간 녹화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바로 동기사랑, 나라사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각사 연수과정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합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격 점수 기준인 60점만 넘으면 누구나 합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단톡방에서 보면 동기 간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합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자료가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단톡방에서 대부분 서로 도와주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실습 시간에도 서먹서먹하지 않게 지내지 않고 먼저 인사하고 다가서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습 시간 종료 후에도 가까운 카페에 가서 한 잔씩 마시는 등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 연수과정 종료 후 현업으로 돌아가면 동기들과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 되어 서로 도움이 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연수 1과정의 경우 대학병원 청각사 선발 시 동기를 추천해줘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로 보청기 샵을 오픈하고 싶어하는 쌤이 있어서 초기 세팅부터 고객 상담 요령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고, 지금 꽤 잘 운영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금전적으로 뭘 기대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훈훈하고 그런 기분이면 좋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 있네요. 지난 스승의 날에 쿠폰 하나 받아서 잘 마셨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청각사 카페 활동입니다. 청각사 카페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만든 카페이긴 합니다. 지금도 활발하거나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공간과는 거리가 먼 변변찮은 곳이죠. 반면 저희 카페는 목적이 분명한 카페, 즉 청각사 연수과정 합격 가이드라인만큼은 최고의 만족을 제공해주는 곳이라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카페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수 과정만 끝나고 나면 완전 썰렁해집니다. 몇 달 동안 새 게시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허전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아주 가끔 청각사 채용 공지가 올라오면 제가 전체 공지로 안내하여 드리고 있는데, 저희 카페 멤버인 후배 청각사 중 단 한 명이라도 더 채용된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한 가지 청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살아가다가 생기는 소박하거나 일상적인 느낌들을 우리 카페에도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데, 벌써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기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파트 3 실습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수생의 실습 회사 배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실습 진행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실습에 임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습 보청기 회사 배정입니다. 연수생의 실습 시 배정은 학회 사무국에서 주소지 근거리 위주로 무작위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첫 강의 종료 후 이메일로 통보해 주는데,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대략 70%는 만족하고 30%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배정된 곳은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미션이 생기는데, 첫째, 사무국은 전화를 100%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무국에 메일을 보내도 잘 읽지도 않고 바로바로 회신도 오지 않죠. 그리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이미 정원이 꽉 차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럴 때면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되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실습 회사 변경 신청서,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이런 제목으로 학회 사무국에 메일을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8월 22일 토요일 첫 실습이 진행되기 전까지 학회 사무국에 사전 승낙을 받아야
변경이 됩니다. 가끔 사무국으로부터 이미 정원이 꽉 차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카페에서 연수생 간 맞교환 가능한 분을 찾아서 학회에 통보하고 변경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실습 진행 시간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실습은 사전에 배정된 보청기 회사에서 오전조, 오후조로 나뉘어 진행되거나 인원수가 많은 곳은 A, B, C, D 이렇게 4개 조로 배분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오전조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고 오후조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각 4시간씩 진행이 되는데 진행 실습 회사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수 1과정은 병원에서 실습이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연수 2과정은 100% 보청기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셋째로 실습 준비물입니다. 실습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그 주 수요일에 이론 강의로 배운 내용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론 강의 때 받았던 강의 파일과 간단한 필기구 정도 지참하시면 되고 드레스 코드는 따로 없이 간편한 복장이면 됩니다. 실습 시간은 각 보청기 회사별로 진행되는 실무진들과의 밀착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동기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서로서로 인사 나누시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습회사 배치 내역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실습회사 배치는 2025년 28기 연수 2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올해의 실습회사 윤곽은 미확정인 상태로 오는 8월 22일 첫 강의 직후 나올 예정인데 아마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회사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서울 지역은 5개 회사로 스타키, 시그니아, 오티콘, 리사운드, 포낙에서 진행되었고 대전 지역은 리사운드 충청지사에서 그리고 대구와 부산은 메델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습은 총 6개 회사에 8개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실습 시 이동 거리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출석 체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석은 총 3회까지 인정되고 4회부터 자격시험 응시 불가로 자동 탈락 대상입니다. 단, 진단서, 부고장 등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해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고 개별 통보해 줍니다. 두 번째, 대리 출석의 경우 적발 시 결석 처리되고 2회 반복 시 자격시험 응시가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리 출석과 관련하여 연수생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 주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온라인 강의 시 1인 1계정만 로그인 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로 접속 후 강의를 듣다가 로그아웃 하지 않은 채로 다른 노트북이나 PC 등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행위 자체를 대리 출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잠시 로그아웃 했다가 같은 기기로 다시 재로그인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셋째로 결석에 포함되는 연수 내용은 매주 수요일 온라인 강의와 퀴즈 제출, 그리고 토요일 실습이 모두 출석 집계에 포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퀴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모든 연수생이 다 아시다시피 퀴즈는 매주 수요일 강의가 끝난 후 강의당 객관식 2문제가 출제되고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퀴즈풀이는 2026년 10월 28일 마지막 강의인 총정리 시간에 공식적인 정답 풀이 해설을 보실 수 있으며 퀴즈 점수는 종합시험과 50%의 비중으로 합산되어 최종 성적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퀴즈는 무조건 100점 맞고 들어가야 유리합니다.
다음은 종합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시험은 어떻게 치러지고 합격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수과정의 마지막 일정인 종합시험은 11월 4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관 5층 메디힐 홀에서 치러집니다. 총 75문제가 출제되고 100점 만점으로 OMR이 아닌 시험지의 정답 체크 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관식은 단답형으로 예를 들어 2가지를 적으시오라는 문제의 정답을 1개밖에 쓰지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 채점이 인정되므로 최대한 아는 데까지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합격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퀴즈 50%, 종합시험 50% 반영입니다. 퀴즈 점수가 100점이면 50점을 미리 확보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퀴즈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시험 점수도 50% 반영되고 이 2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최종 합격으로 인정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퀴즈를 100점 맞은 경우 이미 50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시험 20점만 맞아도 10점이 반영되어 2개의 합이 60점이 되므로 합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퀴즈 80점과 종합시험 40점을 맞은 경우 퀴즈가 40점, 종합시험은 20점이 반영되므로 60점이 되죠. 커트라인 합격입니다. 이처럼 연수과정 최종 합격 시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장 명의의 인증서와 수료증을 받게 되고 안타깝게 불합격한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수료했다는 수료증만 받게 되고 차년도 연수과정 재응시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단 수강료는 다시 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각사 연수 2과정의 합격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각사 연수 2과정에 지원하신 연수생 여러분 100% 합격을 기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좋은 결실 맺으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